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위클리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1세대 백신 접종에 대한 그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다음이 치료제 관련 소식입니다. GC 녹십자가 국내에서 이상 승인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첫 환자에게 혈장 치료제를 투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이 중국 코로나19 책임론 관련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의 책임을 중국이 져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시진핑 중국 주석은 코로나19 사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네, 여전히 혈장 치료제를 비롯해서 국내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중화 항체가 치료제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중화 항체를 포함해서 항체 개발 전문 기업인 파맵신 유진산 대표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파맵신 이 회사명에 맵이 단일 클론 항체를 뜻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단일 클론 항체 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일단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게 질병 치료에서 중요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라는 건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라는 얘기고요. 궁극적으로는 한 종류의 클론에서 네. 플라즈마 세포에서 생산되는 항체를 단클론 항체라고 하고 있고요. 예. 여러 종류의 플라즈마 세포에서 나오는 항체의 집합체를 이제 폴리클로널 항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시장에 나와 있는 항체 치료제가 한 80종류 되고 있고요. 예. 향후 뭐 임상 3상이 결과 좋아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게 한 17개 정도 되는데요. 네. 다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단클론 항체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지금 뭐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도 다 이 단일 클론 항체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코로나 치료제로 백신은 예. 궁극적으로 뭐 예방 백신하고 치료 백신으로 나눌 수 있고요. 네네. 뭐 아까 잠깐 소개된 혈장 치료제 역시 코로나에 감염돼서 리커버리된 환자의 그 혈액에 돌아다니는 우리가 믿는 중화항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혈장 치료제에 들어있는 항체는 이제 굉장히 양이 적기 때문에 예. 그 많은 환자를 다 치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이제 유전공학을 통해서 굉장히 대량 생산이 가능한 코로나 중화항체를 몸 바깥에서 만들어 갖고 예. 환자한테 주는 뭐 그게 이제 중화항체로 되는데요. 혈장 치료제나 백신에서 꼭 어떤 그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만 나온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아, 네. 중화항체는 이제 모노클로널 엔티바디가 될 텐데 예.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백신이나 뭐 혈장 치료제나 그거는 뭐 여러 종류의 모노클로널 엔티바디가 합쳐진 네. 뭐 폴리클로널 엔티바디들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단일 클론 항체라는 거는 이렇게 한 종류의 에피탄만 이식한 항체들로만 모아져 있다. 그래서 단일 클론 항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 파맵신이 보유한 그 항체 기술 중에는 이중 표적 항체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또 어떤 기술이고 주로 어떤 질병에 응용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그 이중 표적 항체를 고민하게 됐던 거는 굉장히 오래된 시점인데요. 항암제를 개발하다 보니까 우리가 배운 거는 암이 우리 몸 안에서 자라는 암이 굉장히 영리하더라.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암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한 그 패스웨이를 공격하는 단일 표적 항체를 만들어서 줬더니 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리하기 때문에 네. 플랜 B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우리가 지금 뭐 보는 그 모든 항암제에 예. 내성이 없는 항암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플랜 B가 뭔지 우리가 뭐 사이언스로 좀 더 예측을 해서 초기에 플랜 A와 플랜 B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이중 표적 항체를 고민을 했고요. 네. 파맵신에는 이제 DIG 바디라는 플랫폼이 있고 PIG 바디라는 플랫폼이 있고 예. TIG 바디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D나 P는 이제 이중 표적이고요. 그 D나 P의 그 이중 표적에다 T셀 인게이지를 붙인 게 이제 삼중 표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이중 표적의 중요성을 뭐 많이 알리자고 뭐 해외 학회에서 여러 번 뭐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외부에 많은 노출되군요. 많이 노출되면서 경쟁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예.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 그 뭐 스위스의 글로벌 제약사랑 정부 과제도 같이 하고 뭐 기술 이전도 이제 해외 기업이랑 하고 나서부터는 예. 그러니까 해외나 국내나 노출은 자제하고요. 그러시군요. 조용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중항체라는 거는 이를테면 뭐 암세포를 원투펀치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비슷한 개념인데 약간 다른 걸로 이제 그 ADC라고 있잖아요. 네네.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예, 예. 항체 약물 뭐 접합 뭐 이런 기술이 있는데 네. 이 기술은 또 어떤 기술이고 뭐 어떤 질병에 또 응용될 수가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스몰 몰레큘 베이스드 항암제들이 뭐 키모로 많이 쓰고 있는데 부작용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암세포를 잘 죽이는 그런 뭐 가치도 있지만 결국은 특이성에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 특이성을 엔타이바디가 항체가 이제 개런티해 주는 컨셉으로 항체는 어떤 특정한 암세포에만 붙는 그런 특성. 네. 그다음에 거기 가서 살아있는 세포는 다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그 키모. 그걸 이제 벽합해 갖고 궁극적으로 이런 거죠. 항체는 미사일 같은 개념이고 예. 드럭 그 약물 같은 경우는 이제 핵탄두 같은 거를 이제 미사일에 탑재해서 딱 필요한 에어리아만 가서 이렇게 가장 효과적인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외 세포는 죽이지 않도록요. 그렇죠. 웬만하면 이제 부작용이 없게끔 항체가 개런티를 하는 거죠. 부작용이 다른데 이렇게 그러니까 스몰 몰레큘 항암제를 주면 네. 실질적으로 온몸에 다 퍼지잖아요. 그건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골수세포나 이런 빨리 자라는 세포들은 다 타격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머리도 빠지고 뭐 네. 구토도 나고 막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암 덩어리에는 굉장히 적게 가요. 예. 왜냐하면 암 덩어리로 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혈관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암 주위에는 다 혈관이 비정상적인 굉장히 혈관이니까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그 약이 가는데 좀 한계가 있는데 항체를 통해 갖고 좀 더 스페시픽하게 가는 뭐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최근에 뭐 많은 좋은 딜들이 있습니다. 그 뭐 이뮤노메딕스라는 벤처가 뭐 길리어드라는 회사에 거의 22조에 팔렸고요. 예. 임상 3상 승인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머크도 뭐 최근에 시에럴 제네틱스의 ADC 컴파운드를 하나 크게 사고 지분 투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군요. 그렇죠. 뭐 ADC 기술은 이렇게 기존의 어떤 항암 약물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미사일 같은 기술이다. 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이 항암제 시장에서 이 면역 항암제, 면역세포 항암제가 뜨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티. 네. 이제 그 면역세포를 우리가 유전공학을 해서 암세포를 좀 더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만든 카티 치료제가 네.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네. 이 파메시는 이 카티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또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저희는 카티 전문 회사는 아니고요. 저희는 항체 전문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뭐 ADC를 정말 잘하는 회사한테 저희가 그 A라는 항체를 제공을 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카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카티 플랫폼이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들도 카티로서 성공을 하려면 굉장히 훌륭한 엔타이바디 항체가 있어야 됩니다. 예. 저희는 이제 항체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카티로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예스카타나 뭐 킴라야 같은 그 두 종류가 있는데 솔직히 많이 비쌉니다. 네. 그리고 암 환자의 피를 뽑아서 거기서 T셀을 정제를 해갖고 어떤 암세포 특이적인 데 붙는 항체를 거기다 탑재한 유전공학적으로 만든 그 T셀을 뭐 대량 생산해서 그 환자한테 다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환자가 아니라. 네. 그래서 카티 기술도 사실은 이제 뭐 그 포텐셜은 보여줬지만 가격 문제나 또 뭐 이렇게 많은 환자들한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좀 해결을 해야 될 이슈들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여태까지는 다 혈액암에만 지금 승인이 났고요. 네. 고형암에서는 사실 임상들이 다 실패를 하고 있어서 그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형암, 그러니까 폐암이나 뭐 대장암 같은 구체에 장기에 생기는 그런 암을 정복하는데 조금 더 숙제가 남아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파맵신이 진행하고 있는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설명 네. 부탁드려요. 저희가 임상에 가 있는 거는 이제 올린베스맵이라는 항체고요. 현재 미국하고 호주에서 어베신이라는 항암제에 듣지 않는 재발한 악성 뇌종양으로 이제 환자를 임상 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그 MSD라는 회사의 그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와 저희 올린베스맵 병용 투여를 해서 뭐 재발한 악성 뇌종양, 그다음에 전이된 3중 음성 유방암으로 페이스 1B를 현재 진행 호주에서 하고 있고요. 예. 중간 발표를 최근에 코스모 한국의 그 종양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PMC 309 같은 뭐 차세대 면역 항암제 네. 임상 일상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예. PMC 40이나 403 역시 최근에 삼바와 계약을 해갖고 내년 임상 일상 글로벌로 가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굉장히 좀 긴장되면서도 흥분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든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암이든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항체가 중요하고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파맵신의 항체 기술이 네.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인 이 파맵신의 유진산 대표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